식비 좀 내고 폰값 내고 월세나 전세 이자 내고 술 몇 번 사 먹고 옷 몇 벌 사 입고 취미생활 좀 즐기다 보면 사실 월 300만 원 금방 사라집니다. 노후 대비는커녕 현상 유지만 하게 되죠.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3년 1개월이 지나면 1억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1억 가지고 뭘 하느냐? 40년 체증식으로 이자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대출금은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몇 달 전에 찾은 아파트인데 근데 제가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니 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5억의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지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 가장 많은 자산을 모으고 퇴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인일 때를 잘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 300만 원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막상 생활하면 빡빡한 게 현실입니다. 식비 좀 내고 폰값 내고 월세나 전세 이자 내고 술 몇 번 사 먹고 옷 몇 벌 사 입고 취미생활 좀 즐기다 보면 사실 월 300만 원 금방 사라집니다. 노후 대비는커녕 현상 유지만 하게 되죠.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월 300만 원 직장인이 어떤 식으로 5억의 자산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공격적인 방법과 방어적인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 300만 원 직장인이 최대로 아꼈을 때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살면 거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겠지만 그럼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니 혼자 거주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할게요. 첫 번째로 주거비, 월세로 한 5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식비, 3끼 중에 한 끼는 보통 회사에서 먹고 사실 아침은 안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저녁 한 끼 챙겨 먹는다고 했을 때 월 30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요리를 한다면 식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원으로 옷이나 기타 잡비, 물론 20만 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긴 하지만 최대로 아낀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 2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아껴 쓰는 거죠. 현실은 이 정도로 아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좀 독하게 마음 먹읍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노력해야죠. 자, 그러면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년을 모으면 얼마죠? 네, 2,400만 원입니다. 그럼 3년을 모으면 얼마인가요? 7,200만 원입니다. 1억도 안 되는 금액이죠. 내가 죽어라 아끼고 안 먹고 모았는데도 3년에 7천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5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자산을 늘리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투자, 사업, 그리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작은 부업. 이 3가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사실상 현재 직장인 신분에서 종잣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럼 투자냐 부업이냐인데 오늘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우선 크게는 공격적인 방법과 방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미리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말 그대로 공격적인 방법이고 모두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격적인 방법의 초반에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월 200만 원이었잖아요. 이걸 저축을 하지 않고 모두 주식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는 2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어야 한다. 왜 미국 주식이냐? 제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둘 다 해봤거든요. 둘 다 해보니까 미국 주식이 답입니다. 그냥 미국 주식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아프니까요. 그리고 2번째 조건, 20%의 수익률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3년간 매년 20% 수익률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상향하는 미국 우량주들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2년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장기 상승하다가 경제 위기로 1, 2년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 동안 들고 있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주식 인증은 이미 했었죠.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그냥 요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달 200만 원씩 적금하듯 미국 주식을 하면서 1년에 20% 수익률을 내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면 정확히 3년 1개월이 지나면 1억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1억 가지고 뭘 하느냐? 주담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담대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식담보대출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은 DSR도 보지 않고 나의 신용도 보지 않고 주식 가격의 50%의 돈을 당일에 바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1억의 주식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내 연봉이 3,600만 원이니 연봉만큼 신용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 플러스 3,600만 원, 총 8,600만 원의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7천만 원 정도의 갭으로 수도권 한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갭 투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매매가 한 4억 그리고 전세가 한 3억 3천 정도에 껴있으면 7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만 원으로 부대 비용을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천만 원으로 4억짜리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어디냐 하실 수 있겠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안 찾아보셨잖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몇 달 전에 찾은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가 3억 5천만 원, 갭이 8천만 원이죠. 근데 제가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니 1,000만 원 절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매매가가 4억 2천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 갭 7천만 원이죠. 이 아파트 말고도 찾으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억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나에게는 1억의 주식이 있고 4억의 부동산을 가지게 되어 총 5억의 자산을 가지게 되죠.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내 주식이 청산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전세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반대 매매란 뭐냐? 은행이 나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도 못 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 나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라는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내가 아파트를 세팅할 때 전세를 보통 우리는 2년을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2년의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바로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2년 동안 계속 회사를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동안 소비를 절제해서 약 200만 원을 계속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잠시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죠. 그럼 뭐가 나가죠? 네, 이자가 나갑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가 나올까? 예를 들어 요즘 이율을 반영해서 신용대출 이자를 약 6%로 잡고 주식담보대출을 7%로 잡을게요. 그럼 신용대출 3,600만 원을 하면 한 달 이자가 약 18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을 7%로 계산하면 한 달 이자가 약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도합해서 48만 원, 넉넉하게 50만 원 정도를 잡을게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남죠. 이걸 2년 동안 모으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먼저 갚습니다. 그럼 1번이 해결됩니다. 근데 2번,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나에게는 1억의 주식이 있죠. 그럼 이걸 2년 동안 갚으면 대출이 없어지니까 1억의 주식담보대출을 또 쓰면 5천만 원의 현금이 하루아침에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4억짜리 아파트 정도의 역전세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렇게 5억의 자산을 3년 만에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무리해서라도 자산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레버리지.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저축을 통해 7,2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모은 사람과 아까 같은 방법을 통해 3년 동안 자산을 5억으로 불린 사람, 그럼 여기서 자산이 20%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7,200만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총 수익이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수익이 1억입니다. 거의 10배 차이예요.
근데 현실은 7,200만 원의 자산이 현금이다? 그럼 보통 적금 아니면 예금이죠. 요즘 예금 이율 몇 퍼센트나 하나요? 5%에서 6% 정도 되나요? 즉 20% 수익률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겠죠.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복리로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좋은 방법인 건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할 깜냥이 아닌 것 같아. 너무 공격적이야. 라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7,200만 원이 모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을 더 모읍니다. 그럼 4년간 9,600만 원, 약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애 최초 80%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 1번의 장점은 내가 5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될까요? 계산을 해보자면 연봉 3,600만 원의 직장인이 특례 보금자리로 생애 최초 80%를 받으면 4억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연 4.5% 40년 체증식으로 이자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대출금은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이 월소득 300만 원 직장인한테 엄청 무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저축 여유 금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주담대를 갚고 나서도 50만 원이 매달 남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실거주를 하니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또한 역전세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 150만 원이 나가는 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진다면 2번입니다. 2번의 장점은 대출 이자가 안 나가고 대신 원룸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돈을 더 모아가는 방법입니다. 1억 갭으로 수도권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 내가 이자를 안 내고 월세 50만 원, 거주비만 듭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었는데 월세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을 계속 모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럼 이 150만 원으로 100만 원은 주식, 50만 원은 현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2번의 리스크,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세 2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방어적인 방식은 신용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역전세가 나더라도 신용대출로 메꾸면 됩니다. 또한 150만 원을 2년 동안 모으면 3,600만 원이라는 현금도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남는 현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 공격적인 방식은 3년 만에 5억의 자산, 방어적인 방식은 4년 만에 5억의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1번 공격적인 방식은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가져가고 방어적인 방식은 부동산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봉 3,600만 원인 사람도 겨우 3년에서 4년 만에 자산을 5억으로 키울 수 있게 되죠. 사실 연봉 3,600만 원인 사람이 3년 모아봤자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재테크를 한번 잘하면 5억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스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산을 키우고 난 다음에 바로 부업을 통해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부동산의 인생을 완전 베팅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과 자산을 항상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에 현금 흐름에 대한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꿀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이 사람이 3년 동안 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모을 때 절제력은 필요하긴 하지만 내 시간을 소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 아끼면 돈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모으는 3년의 앞선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부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업을 자산을 키우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모아가는 시점부터 한다면 자산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직장인이 하면 좋을 부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업, 현금을 하면 웬만한 건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